옛날 어느 마을, 호랍이 덕출이는 여인네를 좋아했고 떠보기를 잘했다. 그 주둥이로 여러 번 재미를 받고 그래서 하루는 저작거리를 돌고 있었는데 아, 심심하군. 오늘도 간만에 재미 좀 봐볼까나. 그때 마을 처자 순심이가 지나가는데 이봐, 순심이. 무슨 일이요? 자네 얼마 전에 상만이 녀석하고 한방에서 밤새 쳤지? 어머, 그걸 어떻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 입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알긴 뭘 알아. 그래, 쳤다 쳤어. 밤새 화투 좀 쳤는데 뭘. 돈도 털리고 놀이개도 털렸는데. 사람 염장 지르네. 저리 안 비켜. 그렇게 순심이가 지나가고 이런 안 먹히네. 안 먹혀. 제길. 다음으로 과부달자가 지나가는데 이봐, 달자. 무슨 일이요? 자네 얼마 전에 만드기랑 아주 지지고 볶은 거 내가 지나가다 다 들었어.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팔도에 소문 다 나는 거. 그럼 얼굴 들고 못 다녀. 어떻게 내 입을 막아야겠어. 그야 바로 깡냉이를 다 털어버려야지. 응, 뭐라고? 어디서 이빨을 까? 심심하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그렇게 달자가 지나가고 아, 오늘은 일진이 안 좋네. 안 좋아.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노파 춘덕이 아이고, 덕출이 외로워? 불쌍한 호래비 같으니라고. 나도 외로워. 이따 밤에 들러. 장작이 얼마 없으니까 한 지게만 가져오면 내가 오늘 선심 쓸라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춘식이와 갑수는 주막에서 한가히 낮술 한 잔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춘식이가 최근에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자네 그거 소문 들었는가? 그 최대감 영감님 말이야. 그 최대감 당연히 알지? 우리 마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그 영감님이 아니야. 하도 돈이 많아서 볼일 보고 뒤도 비단으로 닦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그 영감님이 말이야. 18살 계집을 첩으로 들였다지 뭔가. 거참 노인네가 팔팔하고만 팔팔해. 80 노인이 그 나이에 거 무리하는 거 아닌지 몰라. 아무튼 정말 부럽다. 부러워. 뭐 그렇긴 해도 그 대감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니까 마냥 욕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 이에 춘식이가 한마디 하는데 그건 그렇고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게. 80살 노인하고 18살 처녀가 하룻밤을 보내게 됐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과연 누가 죽어 있었을까? 갑수가 잠시 고민하다 말하길 아마도 80살 노인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거야 보나마나 처녀가 그 노인의 재산을 가지려고 해쳤거나 아니면 늙은 노인이 밤새 힘쓰다가 골로 간 거겠지. 아니야, 18살 처녀야.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건 바로 식중독 때문이지. 식중독,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거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걸 먹었으니까 처녀가 골로 가는 거지. 거참 말되는구먼. 그때 주막집 주인이 지나가며 말하는데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아마 둘 다 죽었을 것이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에 주모가 말하길 처녀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걸 먹었고 영감은 아직 덜 익은 고기를 날로 먹었으니 둘 다 골로 간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보가,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보가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마을 대감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칠보기가 있었는데 약간 멍청하긴 했지만 일만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잘하였다. 그래서 대감은 이 머슴을 마음에 쏙 들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대감 앞에서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나으리, 어쩐지 요새 몸뚱이가 굶실굶실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요. 그래, 헌데 보아하니 혈색은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이냐? 하고 대감이 묻자 칠보기가 말하길 아픈 것도 아닌데요. 어쩐지 여기가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요. 머슴은 거북살스럽게 사타구니에 그 불룩하게 솟아오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며 아, 그 병이라면 걱정할 것 전혀 없지. 내일 하루 시간을 줄 터이니 읍내에 갔다 오도록 하여라. 너의 그 병을 고치려면 읍내 색시집에 갔다 오면 말끔하게 낫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감 나으리. 어리숙한 머슴은 주인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였다. 머슴 칠보기는 읍내 색시라는 뜻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인이 무슨 소개장이라도 써주는 것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여 이 일을 안방마님께 자랑하였다. 안방마님, 대감 나으리께서 내일 읍내 구경도 하고 색시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오라고 하며 열량이나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방마님이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느니라. 오늘 저녁 나리께서 먼 마을에 출타하시니 저녁 먹고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살짝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칠보기는 아무도 몰래 마님 방으로 가게 되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거라. 내 너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도록 하겠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읍내 색시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서 바지를 내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칠보기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의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 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 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 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 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 옛날 어느 마을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덕망이 높았고 의술도 뛰어나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 칠보기를 보았는데 인상이 좋지 않아 불러 물른대. 예,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의원 어른, 무슨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너 무슨 일 있느냐? 요즘 들어 안색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것이냐? 내가 한번 진찰해 주랴. 의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같은 건 없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올해 18 장가갈 나이인데 글쎄 아랫도리에 아직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감으로 내과도 못 나가고 돌쇠 놈이 아직 어린 아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구나. 창피해 말거라. 그건 병이 아니다. 사람마다 조금 빠르고 늦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 걱정된다면 고칠 방도가 있느니라. 정말이십니까? 의원나리. 그럼 창고에 가서 이 약초를 갈아서 물에 섞어 매일 밤 자기 전 털이 없는 그곳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럼 털이 예쁘게 잘 자라날 것이니라. 네, 의원어른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보름 후 의원님 말씀대로 하니 정말 털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피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다니거라. 네가 일도 잘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의원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자리를 뜬다. 허허, 고울리게 때부터 봤는데 벌써 털이 날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 참 빠르구나. 그때 여종 사머리가 보이는데 예, 사모라. 아까 안 사람이 너를 급히 찾던데 어서 가보거라. 네, 안방마님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병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저는 건강한데요. 그래, 그럼 만나는 남자라도 있느냐? 아니요, 전 남정네 손 한번 못 잡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알겠다. 가보거라. 이때 안방마님이 달려오는데 아니, 3월이 이것이 왜 불러도 안 오는 게야? 그것보다 여보 영감 큰일이 났어, 큰일이. 아니, 그래 무슨 일이요? 호들갑 떨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시오. 아니 글쎄, 내 손이 손이 뭐 어쨌단 말이오? 이것 좀 보시구려. 내 손이 원숭이 손이 되어버렸어. 어느 마을 목수 영감의 마누라가 살결이 뽀얗고 곧잘 눈웃음을 쳐서 뭇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마을에 사는 마름집네 형제는 이 목수의 마누라한테 홀딱 반한 나머지 목수가 집을 비우고 없는 날이면 수시로 찾아들곤 했다. 어느 날도 목수 영감이 일을 나간 사이 마름집네 아우가 찾아왔다. 부인,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대낮부터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곧 안방에서 즐거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헛기침을 하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름집네 형이었다. 부인 있소? 나요. 마름네 형이요. 이를 어쩌지? 형님한테 들켰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쩔쩔매는 아우의 모습에 여편네가 태연히 벽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후 여편네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마름집네 형이 들어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눕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 목수가 돌아온 눈치였다. 여보 나왔소. 이거 큰일이 났구만.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허둥대는 사내에게 여자는 재빨리 방 한 구석에 있던 홍두깨를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 부인은 얼른 나가 목수를 맞아 들였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그때 마누라가 마름집 형에게 말했다. 여긴 댁에 아우님이 안 왔으니 그 홍두깨 내려놓고 얼른 딴 데나 가보시오. 아이고, 그럼 저는 이만. 부인은 마름내 형의 등을 밀어 황급히 내보내버렸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자, 댁내 형님은 벌써 갔소.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가시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저도 이만.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부인이 생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남의 집 형제 싸움 따윈 아주 질색이라니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떡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약초꾼 부자가 나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다. 땡구야, 네 언니는 어디 갔어? 몰라요. 아까까지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이 여편네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던가 나물이나 캐서 돈이라도 벌지 밖에만 싸돌아다니네. 아들아, 어찌 애미가 집에만 답답하게 틀어박혀 있겠냐? 무슨 볼일이라도 있겠지. 그래, 근데 집에서 뭐 했는데?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방 안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뭐 했는데? 웜에 놔주고 이러면서 막 앞으로 뒤로 올라타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 여편네가 내 느낌이 안 좋더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 똑똑히 봤지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몰래 보는 거 잘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며느라기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남편이 약초꾼이라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오니 외로워서 그랬나 보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아주 다리몽둥이를 그냥. 너 이따가 엄마 오면 그 말 그대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부인이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오긴요. 나물 캐서 팔고 왔지요. 오호라, 이제 거짓부렁이까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무슨 소리예요? 야 땡구, 어서 말해봐. 그러니까 엄니가 말이에요.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둘이 방 안에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오늘 끝장 내버릴라니까. 아, 글쎄 엄니가 아버지가 달래 아줌마랑 방 안에서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었다니깐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아니 뭐라고? 달래 인연이 나도 모자라 아들한테도 손을 대 이런 썩을 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